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65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의 눈을 활짝 밝혀주는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2020년 4월 13일에 보도된 강천석 논설 고문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해 주십시오. 강천석 칼럼. 4월 15일 선택이 우리 자손과 손자들 운명을 결정한다. 집권 3년 만에 나라 족보 바꿔버린 정권 이대로 두면 후손들에게 포퓰리즘이라는 전염병, 유전병, 풍토병 물려줄 건가? 잘 되는 나라는 나와 너로 갈려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그들이 등장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로 하나가 된다. 그들에는 위협적 강대국의 출현, 전쟁, 역병의 유행, 경제 재난,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안 되는 나라는 위기가 닥치면 더 거칠어진다. 지도자의 정치 스타일이 이런 차이를 크게 벌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경일, 기념일, 추념일, 심지어 사관학교 졸업식마저 논란 없이 지나간 경우가 드물었다. 연설마다 어김없이 분쟁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통째 거짓이 아니라 약간의 진실을 섞어 놓아 더 위험하고 역사의 현장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현혹되기 십상이었다. 제주 4.3 사건 72주년 추념식 연설이 그렇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국군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 날뛰며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 말로 들린다. 젊은이들이 상당수는 전교조 선생의 역사 수업이 옳았구나 했을 것이다. 제주 출신으로 4.3을 직접 겪고 그걸 소재로 많은 소설을 쓰고 여러 문학상을 받은 작가 현기련 씨의 증언에 따른 4.3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렇다. 50총선을 앞둔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여러 오름에서 봉화가 올랐고 그걸 신호로 무장한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12곳 경찰지서를 습격해 경찰관, 선거관리 관계자, 우익 인사와 그 가족을 살해하거나 테러했다. 이 혼란으로 북제주 2개 선거구가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 국군과 경찰 토벌대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이 사건으로 노출된 군내 남로당 가담자를 색출하면서도 일부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남로당 가담자들이 군에 그대로 잠복한 상태에서 6.25를 당했더라면 전선 배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4.3의 앞부분에는 입을 다물고 뒷부분 일부만 강조하여 학생들을 쇠뇌했다. 역사 다시 쓰기는 나라 족보를 바꾸는 민감한 일이다. 오래 제사를 모셔온 할아버지를 두고 느닷없이 낯선 사진을 들이밀며 이분이 진짜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 정권은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서도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 편에 섰던 여러 인물의 정치적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실시된 1948년 50총선거에 반대했던 인물들에게도 역사의 상석을 제공했다. 그러면서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두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반구가 없었다. 박정희 시대는 전설 속의 암흑천지가 돼버렸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자식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바꾼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말 이전에 생각이 있고 말 이후엔 행동이 따른다.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정치인 문재인 개인의 생각은 짐작이 되고 남는다. 만일 대통령이 1948년에 성년의 나이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꿈을 꾸면서 50선거에 반대하고 남북 합작 통일정부 수립 운동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1948년 동북아는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마오쩌둥은 중국 대륙을 석권하고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조차 적색 깃발이 기세 좋게 드날리던 시대였다. 그 상황에 소련과 김일성의 신용을 따라 좌우 합작이 성사됐더라도 그 정부는 며칠 안가 붉은 바다 밑으로 침몰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대한민국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도 없고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다. 투표 날이 며칠 앞이다. 코로나 먼지는 모든 것을 덮고 하늘에선 돈뭉치가 쏟아지고 있다. 그 덕에 햇볕 뜨는 날에는 우산을 팔고 비 오는 날에는 양산을 팔던 정권의 갖가지 어리석은 정책 실패도 꼭꼭 숨었다. 국민 세금을 정권 돈이냐 쏟아붓는 포퓰리즘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국민을 부패시키며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병이자 한 번 둥지를 틀면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 나라를 망치는 풍토병이다. 투표소 앞에서 해로운 정권과 유쾌하지 않는 야당 사이의 선택이라고 고민하는 유권자라면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제 지식인들과 언론의 원로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 조선일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탄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바꿀 수 있을 텐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망했고 그 후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해서 시대적 사명을 다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본질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천석 논설위원과 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65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